로버트 한 후보가 어제 실시된 선거에서 한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18.99%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6월 6일 결선 투표에서 같은 민주당 소속인 지미 구미주 후보와 정면 대결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인 지미 고미주 후보와의 6월 6일 결선 투표를 남긴 로버트 한 후보에게는 한인 유권자의 지지와 히스패닉 커뮤니티는 물론 백인과 흑인 등 타 커뮤니티 유권자들과의 스킨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문제에 대해 일방이 아닌 쌍방 행동을 추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수십 명을 숨지게 한 화학무기 사용을 두고 또 책임 공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수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뉴스는 연방하원 34지구 보궐 예비선거에서 톱2에 오르며 결선 투표에 진출한 로버트 안 후보에 대한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안 후보가 어제 실시된 선거에서 한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18.99%의 득표율로 오는 6월 6일 열리는 결선 투표에서 같은 민주당 소속인 지미 고미주 후보와 정면 대결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조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늦은 시간 결선 투표 진출을 확신한 로버트 한 후보가 예선 승리 축하 파티장인 라티노 레스토랑 라폰다 무대에 올라서자 지지자들이 안 후보를 연호하며 순식간에 파티장은 축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로버트 한 후보는 어제 실시된 연방하원 34지구 예비선거에서 유효 투표수 총 29,407표 중 5,504표를 획득해 18.99%의 득표율로 6월 6일 치러지는 결선 투표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캠페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굉장히 열정 갖고 일을 정말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캠페인을 출마했을 때는 주류사회에서도 우리 캠페인을 인정도 안 하고 우리 캠페인을 크레딧을 안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나서갖고 관심도 갖고 굉장히 열심히 우리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는 바람에 또한 로버트 한 후보는 민병수 변호사를 비롯한 1세대 한인들과 데이빌 LAC 의원을 포함한 차세대 한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연방하원 의원 당선에 5부 능선을 넘어선 로버트 한 후보. 19년 만에 한인 연방하원 의원 탄생을 기대하고 있는 미주 한인 동포사회의 염원에 보답하기 위해 또다시 신발끈을 동여맸습니다. 더 주류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34지구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모든 라티노, 백인하고 흑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예비선거 승리 축하 파티장을 LA 한인타운 인근에 한 라티노 유명 레스토랑을 정할 만큼 결선 투표에 대한 전략도 이미 로버트 한 후보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한인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결선 투표에 진출한 로버트 한 후보. 이제 최종 연방하원 의원에 당선되기 위한 진검 승부를 위해 다시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예선 승리 축하 현장에서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로버트 한 후보의 결선 투표 진출에는 한인사회 1세대 그룹과 차세대 그룹의 조화로운 지지가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김혜정 기자의 취재입니다. 1948년 미주 한인 이민 초창기에 미국으로 건너와 이민자 선배들의 힘들었던 삶을 목격하며 한인 변호사 1세대로 그 자리를 지켜온 민병수 변호사. 훌쩍 80살을 넘긴 나이에 데이빗 LAC 의원과 연방하원 34지구 로버트 한 후보를 바라보는 눈길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1948년에 와서 그 초기 이민들이 살아계시면서 그 고생하신 걸 봤습니다. 그렇지만도 그 사람들이 절대로 그 자기네 온 목적, 자녀들 교육과 발전 그 목적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날이 생겼습니다. 차세대 한인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를 잘 활용한다면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주류 사회의 정치인으로서의 업적을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문화 또 동양 문화에 대한 그 이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정치가들이 못할 그 예민한 그 성견을 갖고 더 일을 잘 처리하고 미국이 그러니까 세계의 지도국가로 진행하는데 많은 공헌을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로버트 안 후보의 동갑내기 친구이기도 한 데이빗 류 LAC 의원은 선배 정치인으로 결선 투표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커뮤니티 없이 갈 수가 없지만 한인 커뮤니티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 그 라티노, 아프리칸 아메리칸, 카케이션 사람들 위해서 다 especially for those who are voiceless. 또한 결선 투표에서 꼭 승리해 한인 커뮤니티와 주류 사회를 위해 함께 더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LA 도시 안에서 두 명이 있다는 게 우리 합칠 수 있는 힘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더 좋은 일 할 수 있고 더 큰 일 할 수 있고 서로 도와주면서 강력한 경쟁자인 캘리포니아주 하원 51지구 현역 의원인 지미 고메즈 후보와의 6월 6일 결선 투표를 남긴 로버트 안 후보.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2만 7천여 명의 한인 유권자를 설득하고 예선 투표에 낙선한 라티노 후보들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백인과 흑인 등 타 커뮤니티 유권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RKTV 뉴스 김혜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일방이 아닌 쌍방 행동을 추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위협과 사드 문제, 무역 불균형을 주로 다룰 것이지만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입장을 교환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구촌의 두 슈퍼파워 미국과 중국을 이끌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일 관물의 이틀 동안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첫 대면을 하게 돼 양자 현안은 물론 한반도 안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첫날인 내일 오후에 마라라고 별장에서 만나 부부 동반으로 만찬을 함께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깨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회동을 갖게 된다고 백악관 관리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둘째 날인 모레 오전에는 공식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사드 배치, 무역 불균형, 남중국해 분쟁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오찬 회동을 가진 후에 이틀간의 첫 만남을 마치게 된다고 백악관 관리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시진핑 주석과의 첫 만남과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게 될 것이며 이번 회담은 여러 관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시험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는 강조했습니다. 민감하고 긴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독재 행동도 불사할 것으로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방 행동이 아니라 쌍방 행동을 추구하며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는 강조했습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반대가 제기되더라도 북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배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백악관 관리는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 해 5천억 달러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수출을 줄이는 동시에 미국산에 대한 수입 장벽을 낮춰 적자를 축소하는 정지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이미 정상간 통화에서 지지를 밝혔기 때문에 재확인은 생략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서로 물러설 수 없어 긴장 이슈로 남겨두게 될 것으로 미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시리아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수십 명을 숨지게 한 화학무기 사용을 두고 또 공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서방은 바샤르 알사드 시리아 정권의 소행이라고 규탄하고 있지만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는 책임을 시리아 반군 측으로 돌렸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주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리아 공군이 테러리스트의 큰 창고를 공습했다며 이 창고엔 독극물이 저장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증상이 반군이 이전에 화학무기를 사용했던 때와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참사가 일어난 지역을 폭격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화학무기는 반군의 소유였다면서 의혹을 부인한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수석 전략가 스티븐 배넌을 국가안보회의에서 배제했습니다. 연방정보관보에 오늘 실린 NSC 구성 관련 공지문에 배넌이 국가안보 우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NSC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배넌은 지난 1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국가안보 사령탑인 NSC 상임위원회에 임명됐지만 과거 인터넷 매체 브레이트바트 뉴스를 통해 인종차별 등 극우운동에 선봉해 했었던 이력과 안보에 대한 무경험이 논란이 되며 자질 시비에 휘말렸던 트럼프 정권의 핵심 실세입니다. 네, 잠시 후 뉴스 계속됩니다. LA 다운타운의 최고층 빌딩인 US 뱅크 타워 위의 유리 미끄럼틀 스카이 슬라이드가 지난해 오픈한 이후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안 곤잘레스는 어제 우이 스카이 스페이스 LAC와 레전드 호스피탈리티 LLC를 상대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곤잘레스는 개장 첫날인 지난해 6월 25일 미끄럼틀을 타다가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곤잘레스 말고도 캔디드 코크, 티파니 아놀드, 게일 아르샤 등 최소 4명이 발목 등에 부상을 입고 LA 슈퍼리어 코트에 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곤잘레스 측은 스카이 슬라이드의 길이가 짧고 스스로 속도를 줄일 수 없도록 디자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미끄럼틀은 사면이 1.25인치 두께의 유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착지할 때 적어도 4초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LA에서는 뱀이나 사자, 코끼리, 새 등 야생동물을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LA 시의회는 오늘 야생동물들을 서커스나 라이브쇼, 파티나 축제, 길거리에서 돈벌이용으로 전시하는 행동을 제한하는 법안에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동물원, 영화 촬영, 학술 연구를 위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해당 법안은 데이빈 류 LA 4지구 시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것입니다. 데이빈 류 시의원은 야생동물들이 작은 우리에 갇혀 영양실조나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멋진 묘기를 보이기 위해 끔찍한 트레이닝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애틀에서 진행 중인 지하도로 공사 현장에 투입된 세계 최대 크기의 터널 굴착기가 마지막 구간을 통과하면서 그 임무를 마쳤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돼 지난 2013년 시작된 터널 공사는 시애틀 해안가를 따라 진행됐으며 마지막 구간을 통과하는 초대형 굴착기의 모습은 장관을 이뤘습니다. 1.75마일 구간의 터널 공사는 31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초기에는 예산 낭비라며 강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터널 작업 현장은 SNS 등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뉴욕시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고속 페리 프로젝트에 사용될 선박들의 건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루이지애나주 프랭클린에서 건조 중인 최신형 고속 페리 선박들은 대당 400만 달러로 뉴욕시는 올 여름부터 20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빌 디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과거에는 뉴욕에 수많은 페리 선박들이 운행되었다면서 이제 한 세기가 지난 오늘 더 빠른 고속정이 승객들을 실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리호 승객들은 1인당 $2 75센트의 요금만 내면 외곽 지역에서 도로나 지하철을 통해 맨하튼으로 들어오는 시민들의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텐트 감옥이 영구히 폐쇄됩니다. 아리조나주의 피닉스 메트로 신임 셰리프는 지난 24년간 운영되어 텐트 천막을 철거하고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폴 펜존 신임 셰리프는 웃음거리로 전락되어 온 텐트 감옥을 없애고 45일에서 60일 이내에 수감자들을 다른 시설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이 텐트 감옥은 수용시설을 늘리기 위해 지난 93년에 문을 열었으며 죄수들에게 엄격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담배 반입 금지와 체인으로 죄수들을 단체로 묶고 이동하는 행위, 그리고 줄무늬가 들어간 옛날식 죄수복을 입히도록 함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가수 베리 매닐로우가 팬들이 알까봐 자신의 동성 연애자라는 사실을 숨겨왔다고 피플 매거진 최신호와의 인터뷰에서 털어놨습니다. 올해 73살인 매닐로우는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자신의 매니저로 활동해온 게리 키프와 지난해 2014년에 자신의 팜스프링스 자택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달에 새 앨범을 내놓게 될 매닐로우는 자신의 사생활과 공적인 생활을 철저히 구분하고 매니저와의 사생활을 숨기는 일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계속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얼바인과 성매매 단속, 오늘의 이슈입니다. 최근에 당국의 수사가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 이 성매매 일당이 적발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뉴스에서 다루기도 불편하고 또 믿기 힘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 한인 관련 성매매 사건이 터지면 이 취재기자 입장에서 보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혼자 찾는 사건감만 해도 이 전국에서 한두 건이 하루에 매일 한두 건이 되는데요. 이 매일같이 뉴스를 전해드린다는 게 취재기자 입장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이미지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성매매, 이 매춘이 최근 이 남가주 한인사회에 좀 이슈가 된 이유가요. 이 남가주의 거점을 두고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여성들을 동원해서 원정 성매매를 해온 이 인신매매 일당이 최근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본부가 바로 이 얼바인에 있는 이 주택가였습니다. 얼바인 하면 살기 좋은 곳으로 항상 탑5에 들어가고 뭐 안전하고 또 교육적인 도시다라고 유명한데 그런 얼바인에서 이런 성매매 일당이 적발됐다는 건 충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얼바인 지역에 오로지 성매매만을 위한 주택 한 채를 구입해 놓고 한인 또 중국계 여성들을 그곳에서 먹고 재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 하루에 $800 이상씩을 벌도록 강요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시간 그리고 $800 무슨 뭐 쿼터제를 적용하듯이 이런 걸 정해놨어요? 네, 맞습니다. 끔찍하네요. 네, 이 남가주에서 체포된 중국계 남성 3명 외에 이 얼바인에서 중국계 여성 2명이 체포가 됐는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중국계 여성 2명이 엄마와 딸, 이 모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딸 모녀 관계가 그 성매매 조직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끔찍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서글프다고 해야 되나요? 좀 비극적이네요. 네, 그리고 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도 이 얼바인 지역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체포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재 이들 두목격의 중국계 일당은 이 불법 성매매 강요와 협박 이 6개의 중범 혐의로 이 검찰에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어떻게 성매수자들과 성매매 그 조직원들이 어떻게 알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들 뭐 짐작은 하시겠지만 온라인입니다. 이 온라인에서 이 인터넷상에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들이 공공연하게 이제 광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제가 여기서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말씀하지 마세요. 네. 예, 이 한인들도 많이 중고 거래나 뭐 이 잡을 구하는 그런 웹사이트에 C로 시작하는. 예, C모도 거기서도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B모로 시작하는 웹사이트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검색 사이트에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코리안만 쳐도 사실 제가 이제 한번 쳐보니 이곳 윌셔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의 뭐 신체 어디가 사이즈, 예쁘다, 사이즈 이런 것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요즘은 또 앱으로 또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또? 네, 이 성매매 조직들이 랜덤 채팅 앱을 통해서 LA 지역 남성들에게 또 친구 요청을 한 뒤에요. 성매매 광고 포스팅과 메시지를 보내서 이 성매수 고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신종 수법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 온라인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은밀하게 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네.
참 LA 한인타운도 예외는 아닐지언데 LA 한인타운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이 LA 한인타운 아파트나 콘도 등 이 주택가에도 이 성매매가 뭐 침투를 해 있죠. 뭐 다들 아실 텐데요. 이 과일 가게라고 일명 과일 가게로 불리는 이를 성매매 장소는 한국에서 불리는 이런 오피스텔처럼 이 아파트에 이 여성들이 상주를 하고요. 이 온라인 사이트 광고를 통해서 불법 성매매를 하고 싶은 남성들이 불법 택시를 이용해서 그곳 아파트를 찾아가 여성들을 만나는 그런 수법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 불법이네요. 불법 택시, 불법 사이트, 뭐 불법 성매매. 그런데 그런 장소를 과일 가게라고 불러요? 네, 그렇습니다. 멀쩡한 과일 가게 하시는 분들이 좀 기분 나쁘시겠습니다만 그런 또 그 의도가 있군요. 네, 또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 마사지 업소를 이용해서 성매매를 하는 뭐 이거는 뭐 성매매를 하는 뭐 고전적인 형태의 매춘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요. 이 한인 사회에서 이런 불법 성매매 뉴스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커뮤니티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요.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단속에 나오는 걸 좀 게을리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경찰과 또 커뮤니티가 합심을 해서 이 한인타운 내 이런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하고 같이 좀 이 대안책을 좀 마련하는 게 좀 급해 보입니다. 네, 네. 자, 여하튼 관계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포커스 이 시간에는 그저 평온한 도시로만 알려졌던 얼바인 주택가에서 최근 성매매 조직이 적발됐다는 다소 불편하지만 충격적인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김현정 기자 수고했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RK9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